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1월 12일 비대면 예배에서 조영배 목사님이 전해주신 박달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 라는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85편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공동개정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이번에는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다음은 공자의 논어자로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자화 이부동이요 소인동이 불하라. 군자는 어울리되 같아지려 하지 않으나 소인배는 같아지기 위해 서로 싸운다. 논어 2인편 16절입니다. 군자 유어이요 소인 유월이라. 군자는 의로움 곧 정의를 근거로 삼지만 소인배는 이익을 근거로 삼는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박달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박달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박달 문화와 지금 현 시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되돌아봅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국 민족은 박달 민족이라고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과 밖을 연결하고 밝음을 향하여 밖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문화는 일본 문화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달민족인 우리는 일본 문화의 단점과 빼닮은 어둠의 세력인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몰아내고 이 땅의 정의를 밝히 드러내어서 그야말로 바른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너무 창피하지만 그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는 민족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계엄 사태는 세계적인 망신 중에 망신입니다. 계엄 이후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더욱 한심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의 지질함과 비겁함과 어리석음은 온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그 부끄러움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른 불법과 불의를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저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상처를 입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어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달 문화,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윤석열과 같은 불법과 불의가 일본에서 일어났으면 어떠했을까요? 한국의 구석기 문화는 약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구석기 문화는 3만 년에서 4만 년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짧지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지무라 시니치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이 고고학자가 60만 년 전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라며 일본이 온통 떠들썩했지요. 그의 업적은 일본 교과서에 실렸고 그가 발굴한 유적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지무라의 발견에는
이상한 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자들이나 일본 언론은 그 수상한 점을 뚜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후지무라의 발굴은 조작이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60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죠. 온통 거짓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쉬쉬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쇼와 천황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가 전범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범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전쟁의 범죄성을 뚜껑으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아베 총리는 온갖 불법과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덮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쿠사이 모노니와 후타오수루, 곧 냄새 나는 것은 우선 덮고 보자는 일본 문화가 그대로 적용된 셈이지요. 이처럼 일본 문화는 자신들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분명히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서로 없다고 약속하면 진짜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이 추악하고 그가 하는 말이 온통 거짓말투성이고 그가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찌질하여 차마 밖으로 드러내기 부끄럽지만 그러나 한국인은 일본인과 달리 추악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고친 후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지요. 여러분, 영화 하얼빈을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가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안중근 의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만든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동양의 평화라는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일제강점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도 그를 저격한 안중근도 동양의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말한 동양의 평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에서의 평화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문으로 평화라는 말을 말할 때는 화라는 글자 하나로 씁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한 화, 곧 평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노의 자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공자는 노노의 자로편에서 군자 하이부동이요 소인 동이불라라고 말했습니다. 곧 군자는 함께 어울리되 동일하게 만들지 않지만 소인배는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이들을 배타하며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서로 다른 차이를 경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경쟁은 조율 과정을 거칩니다. 조율한다고 해서 서로 같은 것이 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저마다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어울리는 화이부동으로서의 어울림을 평화라고 여깁니다. 일본은 차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싫어하고 배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나섭니다. 일본 문화는 한 가지 색깔 만들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색깔의 사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바로 변화가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본 문화에서는 다른 차이를 배척하고 같은
같은 것끼리만 어울리는 동의불화로서의 어울림을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의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평화론은 일본 문화를 닮은 평화론입니다. 동의불화의 평화론입니다. 그러기에 일본은 차이를 없애려고 일본 안에서도 전쟁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일본 밖으로도 그들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식민지로 침탈하여 자기들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참, 이것이 평화라면 정말 나쁜 평화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중근의 평화론은 한국 문화를 닮은 평화론입니다. 화의부동의 평화론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은 서로 다른 차이와 논쟁을 하지만 나라 안팎으로 전쟁이나 침탈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동양의 여러 나라는 제각각 자주성과 문화의 고유성을 간직하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를 말한 것입니다. 다양성의 공존을 말한 셈이지요. 이 얼마나 멋진 평화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 유어이하고 소인 유어리라. 이 말은 군자는, 즉 좋은 사람은 의로 정의를 근본으로 삼아 살아가지만 소인배는 이익을 근거로 삼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평화론은 일본의 이익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인배들의 평화인 셈이죠. 안중근의 평화론은 의로움, 곧 정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국인의 기계를 잘 드러낸 평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른 불법을 밖으로 드러내어 밝히려는 것은 의로움, 곧 정의입니다. 군자는 유어이하고 화의부동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자의 나라답게 정의와 평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불법 불의 세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정의 실현을 통하여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이익을 앞세우는 제국주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정의와 손잡은 평화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른 불의와 불법, 그리고 그 찌질함은 일본 문화에서 말하는 동의불화의 소인배 짓거리를 닮았고, 소인 유어리라는 말처럼 자기 이익을 앞세워 국가와 민족 공동체는 나 몰라라 하는 소인배들의 탐욕을 닮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이처럼 일본 문화를 닮아 소인배 짓거리를 벌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암세포가 계속 떠돌다가 참으로 어리석고 찌질한 소인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을 등에 업고 2년 반 동안 설쳤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일본 문화의 평화와 정의를 너무나 닮은 그들의 소인배적인 폐악질을 햇빛 아래 환히 드러내는 정의를 세우는 중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평화를 위해 씨를 뿌릴 때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정의와 평화는 한 몸입니다. 이익을 토대로 하는 평화는 위계적 지배에 익숙한 팍스 로마나, 곧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적인 평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토대로 하는 평화는
위계적 지배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평화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의부동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이고 안중근 의사가 강조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한편 동의불화라는 소인배의 동일성을 토대로하는 평화를 떠드는 자들일수록 자기만 옳다는 독선으로 위장된 근본주의적 정의를 정의라고 내세웁니다. 국민의 짐, 심지어 국민의 적이라고까지 불리는 국민의 힘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탐욕을 의미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로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밖으로 드러내어 밝히려는 박달문화를 토대로 군자 유어의라는 정의를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움을 토대로 화의부동이라는 평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울린다는 너무나 멋진 평화를 이 땅 위에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는 동의불화라는 이토 히로부미식의 평화가 아니라 화의부동이라는 안중근식의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달의 정의와 박달의 평화가 입맞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달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로 여러분 모두 위에 참 정의가 여러분 앞을 걸어나가고 참 평화가 여러분의 발자취를 항상 따라 나서는 축복이 가득하길.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박달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날이 곧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가 말하노라. 정의 곧 의로움이 말합니다. 군자 화의부동이라. 정의는 동일함이 아니라 다름의 평화로부터 나온다고 말입니다. 평화 곧 어울림이 말합니다. 군자 유어의라. 평화는 이익이 아니라 의로움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입니다. 박달의 정의여, 박달의 평화여, 이 땅을 위해 소리치라. 부동이와 다르기에 어울리세. 이것이 박달의 정의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일세. 아멘. 1월 12일 들빛교회 조영배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1월 한 달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